네, 안녕하세요. 신문 읽어드리는 남자, 인디고라고 합니다. 작년에 조금 했다가 말았는데, 좀 많이 바쁜 것도 있고, 또, 신문을 읽어드림으로써 좀 지식을 좀 더 쌓게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바로 처음이라서 이제 제가 아직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퀄리티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더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평 읽어보겠습니다. 탈탄소, 탈원전, 자승자박. 네,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본문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원인으로 인간의 환경 파괴가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 연말부터 들려오는 거대 미국의 변화 움직임은 희망의 햇살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가진 첫 연설에서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지구를 구하기 위해 기후에 맞서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빌 게이츠의 신간 기후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지난주 출시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점점 더워지고 있는 지구는 관측 자료가 입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폭염의 기승과 사만 사온의 실종 등으로 우리 국민도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현상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바로 지금 나서지 않는다면 금세기 내에 지구는 멸망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이어진 바 있다. 그런데도 온실가스 줄이기에 개개인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그 효과가 즉각적이지도 않고 가시적이지도 않아서일 것이다. 여기서 가시적이란 말은 이제 바로 결과가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읽어드리면 쓰레기 분리수거처럼 정부의 강력한 동참 유도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구원 프로젝트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한 국가의 양심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기후 적응 정상회의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거듭 천명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의 탄소 중립 첫 선언에 이은 이 재천명은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뉴스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달성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던 전문가들의 심경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가장 큰 이유는 녹색 성장을 천명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가 배출량 관리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 톤 수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7억 톤을 넘어서고 있다. 즉, 탄소 중립을 위해 항공모함 7,000대 분량의 이산화탄소 7억 톤을 앞으로 30년 동안 줄여나가 2050년에는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실패 원인을 그저 추진 의지의 박약으로 치부한다면 현 정부의 야심찬 선언도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지난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율이 30% 이상이었는데도 실패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문정부는 탈원전과 탈탄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자승자박에
난제에 직면해 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에너지, 산업, 수송, 구조 등에 있어 그야말로 대전환을 경험해야만 한다. 신생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가 화력 발전소의 대부분을 대체하고 수소 활원 첨광과 바이오 플라스틱 등으로 철강 및 섬유화학 산업을 혁신하며 연소 엔진이 없는 수소와 전기 자동차가 조만간 주류를 이뤄야 한다.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마련한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검토안에 기초하고 있다. 각 분야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해 확정한 이 검토안조차도 2050년에 2017년 대비 75% 감축이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였다. 뒤집어 해석하면 모든 재정적 투자와 제도적 지원을 집중하고 과학기술의 해결이 뒤따른다고 해도 2050년 탄소 중립은 벅차다고 결론 지은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100% 감축을 정치적으로 택했다. 이것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이 어렵다고 보는 두 번째 이유다. 75%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100% 감축이라는 과대한 목표를 설정했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과학기술의 섣부른 현장 적용이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떤 부실을 낳아왔는지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지난해 5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무리한 수소 경제 추진에 대한 경고등일 수 있다. 탄소 중립이라는 미래 지향적 선언에 거부감을 가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탈탄소 정책의 속도전, 더욱이 탈원전 정책과 함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무리수에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이다. 오는 6월 정부가 발표할 탄소 중립 세부 시행 계획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탄소 중립 약속이 탈원전으로 흔들려선 안 된다. 네, 여기까지가 탈탄소, 탈원전, 자승자박의 본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긴 시간이진 않았는데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 열심히 했는데요. 조금 더 나은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퀄리티로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